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C#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체킹을 해주죠. 표기법상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죠. 크게 기본적으로 하이레벨 랭귀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진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컴파일러 역할이 번역기 그 하는 과정에서 문법적으로 잘못 사용한 게 있다면 이제 규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거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 문법적인 오류가 최소한 없어야 그 실행 파일을 만들어줘요. 만약에 하나라도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면 이진 기계어로 안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바이트 코드지만 어쨌든 그 역할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은 해주지만 오류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류라기보다도 워닝이죠. 이럴 나중에 얘가 실행이 되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게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약간의 문법적인 오류보다는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게 워닝으로 나타나죠. 워닝까지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할 때 실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전체가 어쨌든 소스의 의미대로 기계어로 바꿔져서 실행을 쫙 하죠. 실행하는 가운데서 그 논리적인 혹은 그 실행 오류가 나게 되면 그 실행 상태에서 멈춰버리죠. 아니면 실행은 되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든지 그러니까 잘못 계산이 되거나 뭐 잘못 출력이 되거나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오류를 통칭해서 논리적인 오류 혹은 의미 오류. 그 의미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언어에서 표기가 틀린 거는 문법적인 거고 그래마 문법이 틀린 거고 말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실행 시에 나타난 잘못된 결과나 계산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예 그 실행상에서 오류가 나버리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찾은 거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어난 상황만 놓고 그 오류 메시지를 내주는 경우도 있죠. 아예 실행 오류가 난 경우에는. 근데 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다만 결과가 좀 뭔가 이상하고 틀리는 경우에는 그걸 찾아낼 자동화된 도구는 없어요. 자동화된 도구는 없고 챗GPT 같은 경우에 내가 작성한 소스를 넣어주면 얘를 분석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집어주지는 못해요. 궁극적으로 그걸 작성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디버거죠. 디버그도 이제 어차피 실행은 이진수로 번역된 거기에서 실행을 해요. 거기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레벨에서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실행되는 놈은 기계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소스 레벨이고 우리가 기계어를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는 없죠.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고 코드로 이진 코드로 나타나서 그걸 바로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옛날부터 개발된 게 뭐냐면 소스 레벨에서 실행을 추적하거나 따라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제 소스 레벨 디버거라고 해요. 대부분 제공해요. 그래서 다만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왜냐면 소스가 이미 번역되고 나면 역으로 그 소스를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 도구는 없어요. 그런 도구가 있다면 진짜 끝내주죠. 그죠? 우리가 기계어만 입수하면 소스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 원웨이예요, 원웨이. 다만, 소스 레벨 디버깅을 할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 컴파일 할 때, 나중에 디버그를 위해서 별도의 정보를 만들어낸다면 가능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소스 레벨 디버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해봤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이런 뭐 일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래 그 언어에 해당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4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버그가 바로 동작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제너럴 개발 환경이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디버깅을 위한 일단 실행 아이콘은 만들어 뒀지만 이 C샵을 위한 디버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별도의 뭔가 정보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죠. 실행할 때 이진 코드로 쭉 실행하는 것과 내 소스 레벨의 그 위치와 일치시켜 가면서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필요했었어요. launch.json이라는 여기에 configuration 쪽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뭐고 실제 연결되는 바이트 코드, 이진 코드가 뭐고 이놈이 사용했던 .NET 버전이 뭐고 여기 디버그, 그러니까 빈 밑에 디버그라는 걸 위해서 별도의 것들을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그냥 이진 코드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스하고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원웨이이기 때문에 소스에서 이진으로 가버리면 이진에서 거꾸로 소스를 못 와요. 그래서 이 둘을 일치시키기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디버그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 놓게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오류 없이 이제 실제 러닝하는 상태가 된다 하면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또 빼버려야 돼요. 그건 이제 퍼포먼스하고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디버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외의 어떤 작업들을 많이 실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개발 다 끝나고 나서 얘를 그때 이제 실행 파일만 그 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디버그 상황을 빼야 된다. 그래야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디버그를 위해서 별도의 코드를 실행 코드에다 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르는 아무래도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단 그거는 개발 단계에서는 이걸들을 만들어내가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가지고 소스 레벨로 그래서 소스 레벨 디버그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디버그의 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라인이라고 했을 때 실행하는 라인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우리가 지금 짠 것만 해도 200라인이 넘죠. 훨씬 넘죠. 어쨌든 1에서부터 200라인까지 이렇게 쭉 실행을 해버리니까 뭐 오류난 위치가 여기라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그 오류가 났는지. 그래서 이 원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점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때 중간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가, 제대로 읽었는가, 그 값을 제대로 읽어서 변수의 값들이 구조체의 값들이 제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소스 레벨로 따라가면서 일명 이걸 디버그를 이용한 손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핸드 시뮬레이터. 내가 직접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버그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코딩을 위한 공부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왜? 분석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 실행하는 단계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실행상의 오류가라는 것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를 찾아가는 것들을 익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디버그 기능을 사용하고 아는 것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아주 복잡한 긴 프로그램이 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또 이 디버그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거죠. 나도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 특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도 무조건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수 호출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단위로 실행을 할 수도 있다. 함수라는 게 또 여러 그 함수 넘어가서 또 여러 줄로 작성이 돼 있죠. 그것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함수 그냥 확 실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이걸 한 스텝 호출하는 입장에서 한 스텝으로 볼 것인가 그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죠. 다만 그거는 안 돼요. 라이브러리 함수 콘솔 리드라는 함수를 내가 따라가 보고 싶다. 그거는 제공이 안 돼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한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작성한 거는 내가 디버깅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디버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참조해 가지고 이진 프로그램과 내 소스와 매칭시켜 가면서 요 라인 실행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그 디버그 인포메이션이 싹 빠져있죠.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완전히 개발이 끝난 경우니까 퍼포먼스를 위해서 디버그 정보를 싹 빼놓은 거예요. 퍼포먼스를 좋게 해놓은 거죠. 당연히 그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디버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죠? 그놈은 왜 안 되고, 내 거는 되는데 왜 라이브러리 함수는 넘어가서 라이브러리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안 된다. 내가 작성한 소스에 대해서 소스 레벨 디버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류를 찾아갈 때 원리가 이진 검색이라는 이런 원리를 한다. 이진 검색이 뭐냐면 데이터가 분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특히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분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검색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색 퍼포먼스가 제일 잘 나오는 놈이 이진 검색 방법입니다. 이진 검색 방법은 뭐냐면 결국 아까 기본 전제 조건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그 원하는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죠. 그럴 때 제일 잘 동작하는 게 이 이진 검색입니다. 근데 자, 이걸 왜 이진 검색에 이용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이라는 게 순서가 1번 라인부터 마지막 라인까지 순서가 있죠. 여기 오름차순으로 마치 정렬된 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오류가 여기 있다. 지금 별표로 보시면 여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반 계산하는 방법은 1 맨 첫 데이터 더하기 맨 마지막 데이터 나누기 2하면 반이 나와요. 대략 12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실행해 봐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실행 중단점이라는 거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 실행 중단점을 우리는 영어로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12번에다가 걸어놓고 자 실행해. 그러면 쭉 실행하다가 12번에서 일단 멈추겠죠. 만약에 12번까지 실행해 그러는데 오류 메시지가 안 나오겠죠. 지금 오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일단 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여기까지 실행했더니 오류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실행했을 때 나오던 그 오류 메시지는 여기는 없는 거죠. 왼쪽 반에는 없는 거죠. 오른쪽 반 중에 어딘가에 그 오류를 발생시키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딱 실행했는데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반에 대해서 또 예를 15위치에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자 실행해 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그 오류가 있었다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15까지 실행하라고 했더니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 오류 아까 여기 이 왼쪽에는 없다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3번에서 19번 사이에 있다 했는데 15번을 실행했더니 오류가 나왔더라. 그러면 그 오류는 여기 중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까워져 왔을 때는 또 반반 할 필요 없이 뭐 어느 정도 한 10몇 라인 정도 소위 말하는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여기까지 없다 했으니까 13번 라인부터 한 스텝씩 따라가다 보면 그 오류 메시지를 딱 발생시키는 문장이 딱 실행됐을 때 그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럼 바로 그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지금 보면 한 3번 정도만 실행하면 라인수 이렇게 많아도 19라인 정도 되는 프로그램에서 3번 정도만 하니까 오류 발생 지점이 바로 특징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어디 상에서 오류가 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19줄짜리는 대략 3번 만에 다 찾아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빨리 수렴하는 거죠. 그죠? 이 기법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여기까지 했다가 저기까지 했다 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재수 좋으면 이거 그런 방법도 한두 번만에 찾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반은 뒤져야 된다는 뜻이 나와요. 그죠? 앞에서부터 따라가는데 우리가 저 뒤에 있었다. 그러면 끝까지 다 따라가 봐야 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단 반까지 실행해보고 오류 나면 좌측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안 나면 우측에서 찾아보면 돼요. 또 우측 혹은 좌측에 또 반 해가지고 하면 한 번 딱 해볼 때마다 뭐예요? 10만 라인짜리를 반 딱 했다. 그러면 한 번 실행했을 때 5만 라인이 내가 찾고자 하는 작업 대상에서 사라지는 거죠. 남은 5만 라인에 대해서 또 하면 2만 5천 라인, 또 한 번 더 하면 1,700 라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아무리 긴 프로그램이라 내가 원하는 지점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지점을 딱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디버그는 코딩하면서 반드시 익혀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이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까?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는 실세계에 있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변수로 도입해 놓고 변수에다가 외부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하든 내부적으로 세팅을 하든 해가지고 막 조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술이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기존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도 사용하고 근본적으로 오류난 것들을 찾아갈 때도 필요하고, 기존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 거 분석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대충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싶다, 추적을 해보고 싶다, 따라가 보고 싶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가도 되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의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어쨌든 그 디버그 기능은 좀 잘 이해를 해 놓기 바랍니다. 펫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맨 처음에 그냥 변수 기반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외부에서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는 이 방법은 너무나 고전적이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걸 도입을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선언 자체가 개수에 관계없이 굉장히 간단해졌다. 배열과 배열 첨자, 그 다음에 폼은 이런 것들하고 잘 결합시키면 굉장히 반복 처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동일 어떤 고양이라는 동일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 품종, 관리번호, 상태번호, 요청 서비스 이런 요소들이 각각 따로 이렇게 취급이 됐었는데 얘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을 할 수가 없을까 해서 이제 도입된 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구조체 트랙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관리번호, 강아지 이름, 나이, 품종, 관리상태, 서비스 유형, 견 크기의 이런 종류별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타입처럼,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다른 말로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도 해요. 이런 타입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본 타입만 C#G 계열에다 존재하는 것인데, 구조체는 이런 걸 묶어가지고 내가 펫더그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타입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놓고 실제 이것들 이 타입의 배열로 해서 변수로 이렇게 하나 선언하는 거죠. 변수 선언하는 거죠. 변수 선언은 원래 이거 앞에 타입이 와야 되는데 뭐 인트나 스트링 이런 게 아니라 펫캣이라는 내가 펫캣 혹은 펫더그라는 내가 정의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실제 이거는 변수 선언일 뿐이고 시작 주소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시작 주소에다가 실제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런 묶음의 맥스펫만큼의 맥스펫이 5였죠. 5개. 이런 묶음 5개짜리를 변수를 이제 실제 메모리에서 할당받아서 그 시작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배열로 선언해서 막 처리하고 하는 게 이제 좀 고급 어느 정도 라인 수 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성격의 프로그래밍 작업에 들어가면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스타일을 정의하고 너무 자연적이죠. 그쵸? 이게 한 묶음의 한 단위로 만들어주고 그 묶음의 배열을 선언하고, 묶음의 배열이라기보다는 요 놈이 가진 의미는 실제 이게 이제 메모리 할당받는 것이고
이런 묶음을 5묶음 만드는 거죠. 5묶음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에 대한 주소를 받아와 가지고 이걸 CATS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디버깅 해 봤을 때 이런 어떠 패킷 타입, 팩독 타입에 대한 거니까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조사식에다가 우리가 이 글로벌 변수인 배열, 요거는 요 하나짜리고 이거는 배열이니까 5개를 다 이렇게 첫 번째 요소에 요런 게 있고 요런 묶음을 가지고 있고, 그죠? 두 번째 요소에 또 똑같은 묶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묶음이 5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메모리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에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막 집어넣고 저장을 하죠. 그죠? 그것의 시작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는 CATS.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언급할 때는 CATS 갈로 열고 0. 두 번째 요소는 CATS 사각갈로 열고 1 하게 되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진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실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죠. 그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지고 멈췄죠. 이때 당시의 값들을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죠. 하고 인덱스가 0이니까 현재 0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직 요 선언부가 아직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잡혀요. 요거 폼 들어가서 실행이 될 때 얘가 잡히겠죠. 최소한 한 스텝 갔을 때.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 근데 그 제이슨 그거를 어떻게 따나요? 뭐 디버그 거기에서 따라야 돼요? 까는 게 아니라 얘를 맨 처음에 실행할 때 그 네. 파일을 만들어라라고 나온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거기에도 보면 그거를 만드는 방법하고 만드는 과정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해봐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매 프로젝트마다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 여기 프로젝트 네임이고 .NET을 뭘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런치.json 파일을 바꿔줘야 돼.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서 말하는 워크스페이스 폴더는 어디냐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거 첫 위치 있잖아. 잡아준 여기까지가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워크스페이스 폴더야. 워크스페이스 폴더고, 그 밑에 배트맨, STN 펑스, 배트맨, 이렇게 여기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NET New Console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생긴 거지. 요 위치까지 잡아주고, 여기 밑에 보면 빈에 배트맨 stfings.dll 여기까지 딱 지정해줬지. 이놈이 이제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실행 파일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디버그 할 때 얘를 이용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히 큰 프로그램, 짧은 프로그램이야. 우리 책에 있는 예제 이런 프로그램이야. 굳이 디버그를 이용할 이유가 없죠. 바로 그냥 눈으로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적어도 이제 이 정도 되면 디버그를 이용하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 머리로 따라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파일 처리하는 거, 그거를 한번 이제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구조체로 만들고 그다음에 모듈화 시켰지. 함수 단위로 이제 모듈화를 시킨 그런 버전이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라기보다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리드캣 데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요 인덱스 값에 따라서 0번을 어켓이라는 구조체에다 넣어가지고 되돌려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C 계열의 파라메타 전달 방식이 call by value지. 즉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라서 값을 복사를 해줘. 그리고 복사해주고 되돌려 받지는 않아. 근데 어떤 경우는 그 값을 되돌려주고 그 값을 되돌려 받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런 call by reference로 만들어주는 키워드가 여기 변수 선언 앞에 REF라고 붙이면 되지. reference란 뜻이야. call by reference. 기본적으로는 그냥 call by value로 동작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이제 함수의 기본 틀이 이렇게 돼 있지. 퍼블릭은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스태틱은 이제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한정자라고 이야기해요. 한정자.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함수의 선언에 따른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모든 함수는 리턴되는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게 함수야. 함수 정의가 그래.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값을 리턴 받을 수 있는데, 그 리턴되는 값의 타입이 뭐냐, 정수냐, 문자냐,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타입이, 즉 함수가 결과를 되돌려주는 타입이 뭐냐 하는 건데, void는 없는 경우지. 그냥 그 함수에서 처리 쭉 하고 여기는 이제 그 값을 넘겨주는 방법이 call by reference를 통해서 넘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주는 값을 따로 안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void라고 하면 돼. void 뜻이 빈, 공허한 그런 뜻이잖아, 그지? 그런 의미로서 함수의 결과는 무조건 하나를 가지게 돼 있고, 그 타입을, 결과에 대한 타입을 반드시 적어주도록 돼 있는데, 되돌려주는 게 없는데 그럴 때 쓰는 게 void다 이거지. 그리고 이것처럼, 자, 요것처럼 되돌려주는 타입이 있는 경우지, 그지? 이거는 void가 아니잖아, 그지? 디코드 서비스 타입 해가지고 요 하나의 값을 call by value로 받아가지고 요 값을 이용해가지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 없지. 대신에 여기 무슨 문장이 있냐면 return이라는 문장이 있어.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그 결과 값을 이 함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되돌려주는데, 그 결과 값이 스트링이다 이렇게 타입을 적어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 등호 기호를 통해 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무언가가 리턴이 되어오지, 하나가. 그거를 이렇게 변수로 받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디코드 서비스 타입, 펜맨 스테이트도 마찬가지. 두 개는 이렇게 받는다는 뜻은 얘가 리턴되는 값이 있다는 뜻. 또 리턴되는 값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코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이게 그래도 최소한 다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편의상 그냥 두 줄을 한 줄로 해놓은 거야. 모든 C 언어의 문장은 이 세미콜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져. 한 문장, 여기가 한 문장의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라인수 좀 줄이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지. 결국은 이게 모든 공백은 다 없어져. 컴파일 하는 단계에서. 그냥 내가 소스 레벨에서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해놓은 거지,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 그치? 프로그램이 길어지게 되면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즉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가독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리더빌리티.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높이는 방법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요. 인덴테이션. 들쑥날쑥하게 하는. 들여쓰기지, 들여쓰기. 자, 이 프로그램 코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코드나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든지. 그래야 뒤에 이제 또 다른 레벨을 넘어갔을 때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이제 파일로 넘어갈 거야. 이해가 됐으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해가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지난 시간부터 했던 이 단편적인 거야. 그냥 문법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부터 하는 게 진짜 전체 통합적으로 하는 건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가 이제 좀 큰 거잖아. 결국 우리가 짜야 될 건 이런 레벨이에요. 이거보다 더 하죠. 최소한 이런 레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작성해 갈 줄 알아야 돼요. 문법적인 거야. 별거 없어요. 하루만 하면 돼요. 한 8시간. 근데 문법 다 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저절로 되느냐? No. 그죠? 문법은 표현의 수단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문법은 그 뒤에 가서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었을 때 문법이라는 걸 배우고 먼저 사용을 해요. 근데 이런 어떤 기본 틀을 갖다 쓸 게 있죠. 우리가 이런 틀들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요렇게 함수 만들었을 때 요렇게 갖다 쓰고
리턴되는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리턴되는 타입에 따라서 동일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가지고 갖다 받으면 되고,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쪽의 역할에 따라 여기서 다시 이용하면 되고, 맨 처음에 메인 프로그램은 일단 클래스로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앞에 글로벌 변수들 필요한 거 있으면 선언해주고, 최소한 메인이라는 데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된 게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하면 되겠고, 여기서 어쨌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의미로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게 모듈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메인이 전체 다잖아. 간단해지잖아. 그냥 그 함수를 한 문장으로만, 마치 콘솔 라이트처럼 한 문장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잖아. 아, 읽어와서 레퍼런스니까 캣으로 받아와가지고 그 캣을 캐치라는 캣 인덱스 위치, 현재의 캣 인덱스 위치에다가 얘가 영음부터 시작했지, 위치에다가 카피해서 집어넣는 거는 그게 엔트리 캣 데이터고, 끝나고 나면 요 시점에서 CATS에 요거는 이제 동일한 건데, 요거는 for문으로 해봤고, 요거는 while문으로 해봤고, for문은 그냥 이 구조 안에서 매 루프마다 물어보는 값이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증가시키는 값도 여기서 다 이렇게 해줬지만, while문은 그런 구조가 아니죠. 여기 조건만 명시가 되고, 이게 true 해가지고 무조건 무한 루프 돌려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요 조건 부분을 명시할 수도 있어요. while문 쓰려면 이렇게 if문하고 break라고 결합을 해야 요걸 벗어나게 돼 있다. 안 그러면 무한루프 돌죠. 이 if 문장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각각의 여기에다가 채워놓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상태를 여기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린트하는 거죠. 두 개의 데이터를. 그래서 나온 게 이 결과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간단해요.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그 호출됐을 때, 넘어갔을 때 넘겨오는 값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메인 프로그램부터 짭니다.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다, 뭐 이름을 나는 리드캣 데이터로 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먼저 쓰고, 넘겨줄 파라미터를 뭘로 하게 쓰고, 그 다음에 요 함수에 대해서 밑에다가 정의하는 거죠. 그 값을 받아와 가지고 여기서 찍고 뽑고 해가지고 넘겨주는 값을 뭘로 할 것이다, 그걸 정해가지고 결국 그 관계죠. 함수 호출과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리턴되는 값, 그런 상호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리 긴 프로그램도 짤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자르고 잘라가지고 하나씩 단위별로 접목해가면 결국은 전체 다 짜지는 거죠. 큰 거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 정복해서 전체를 메인에서 연결해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전체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divide and conquer라고 해요. 예전에 로마가 거기서 유래했어요. 소위 말해 전략이죠. 프로그래밍 하는 전략. 문제는 너무 크다. 펫샵 관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회원 관리. 우리 수영장의 회원 관리, 아니면 헬스장의 회원 관리. 어마어마하게 커요.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그 가능한 모듈별로 나눠요. 디바이드 하는 거죠. 로마가 예전에 로마 제국을 건설할 때 썼던 방법이죠. 로마 전체를 한 번에 정복하려니까 내가 가진 군사력도 다 한 번에 하기에는 딸리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일단 순서를 정해. 이쪽 나라부터 먼저 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너네들 안 건드릴게. 일단 얘를 할 테니까 모른 척 해줘. 걔만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정복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껏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약한 나라 또 하나 순서 정해가지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로마 전체를 정복했죠. 그 기법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해요. 나누어서 쪼개서 정복한다. 이 프로그램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단위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에 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아니면 초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회원 입력받는 저장하는 거,
불러가지고 수정하는 거,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필요한 모듈 단위로 일단 나눈 다음에 그래서 이 껍데기부터 만든 거죠. 이 내용 둘째치고 요 딱 껍데기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딱 해놓고 이름 정의하고 여기에서 호출하는 데서 넘겨받아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터페이스를 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접점이죠. 그쪽에서는 이 함수에 대해서 뭐 하는지 몰라도 돼요. 다만 뭐예요? 이 함수 역할이 뭐다는 것만 알면 되죠. 그리고 이 함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값이 뭐고 넘겨주는 값인데 혹시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게 있는가? 되돌려 받는 게 있다면 레퍼런스라는 걸 활용하고 되돌려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딱 되돌려 받는 게 하나다. 하나가 딱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return이라는 걸 통해서 함수 이름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놔두고 이제 메인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사용부터 하는 거죠. 이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폼으로 좀 돌려서 해야 되겠다. 혹은 파일문 가지고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난 폼이 좋아 이렇게 쓰는 거고, 난 파일문이 좋아 이렇게 쓰는 거. 그러면 메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변수들을 다룰 때 이거를 로컬하게 처리할 것인가, 글로벌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 관점. 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램 구성시키고 작성하고 하는 게 결국은 코딩이에요. 다잖아. 이게 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법적으로 해야 될 게 외부와 파일을 하나 만들어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얘로부터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다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웹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테크닉을 익혀가는 거예요. 문법적인 거는 지금까지 파일 화면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파일 넘어가기 전에 이 파일 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메인에 대해서 구조체 개념을 사용했지만 엑셀 파일 다루는 쪽에서도 보면 그 모듈들을 구조체 기반으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할 겁니다. pet class test. 일단 간단하게 클래스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잡고 지금 이제 이 책으로 따지면 배열을 했죠. 그 다음에 문자 열에 관한 메소드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단순한 것이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value, call by reference에 대한 개념 있고 윈폼은 지금 하기에는 좀 그래요. 챕터 10장이 이제 파일 입출력과 예외 처리인데 요거 여기 순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챕터 11장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그래서 객체 쪽을 먼저 하고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 넘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원래 폼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베이스 쪽은 뒤쪽인데 다른 또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번 단계에서는 객체 지향과 파일 레벨까지 콘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콘솔용 프로그램. 이 윈드폼하고 그거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별개. 우리가 여기 .NET New 해가지고 갔을 때 폼 기반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요 콘솔 기반 프로그램이 스타일이 달라요. 체제가 달라요. 지금 시간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디버깅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를 넣어줘야 돼. 소스를 가지고 컴파일 해버리고 나면 이 실행 파일 가지고는 디버깅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소스 레벨로 디버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기가 디버깅을 위한 실행 파일을 구축을 해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오려면 최소한 launch.json이라는 파일이 이건 어디 생기느냐 하면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겨요. .vs code라는 요 폴더 밑에 저장이 돼. 처음에 이게 없어. 안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디버그 최초에 실행을 했을 때 그 파일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먼저 뜨지. 그럼 그 파일에다가 만들기 그 버튼 눌러가지고
이 파일 안에 아마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을 건데 여기 없어. 이 부분을 사각칼로 안에다가 넣어주면 동작하지. 그러고 나서 이 디버그 버튼을 누르면 아까 봤듯이 이 버튼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최종 누르면 디버그가 동작이 되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으면 브레이크 포인트 걸린 지점에 스탑을 하게 돼 있고 그때서부터 이 버튼을 사용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지. 500개를 만들었다 하면 그러면 따로따로 분할해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프로그램 작성문을 500개 500줄 500줄 같은 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한 몇 줄 정도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나로? 하나의 모듈이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 그 하나의 모듈이라는 의미상 내가 하는 의미상으로 이건 리드하는 파트, 이건 뭔 계산하는 파트. 계산하는 파트도 내용이 너무 길다. 그럼 계산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또 뭐 무슨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논리적인 의미 단위로 자르는 거지. 뭐 10줄 한 모듈 그런 건 아니야. 논리적인 단위로 잘라야 내가 그 논리적인 하나의 의미로서 그냥 끝날 때 넘겨줘야 될 값, 받아야 될 값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모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논리 그게 한 300개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자르는 게 낫지. 300, 그러니까 한 모듈이 300 라인 정도 된다 그러면 네. 긴 거야. 너무 긴 거야. 또 AI 같은 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300개 정도. 걔네들도 보면 엄청 모듈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듈들로 돼 있어.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뭐 내가 이해가 되면 뭐 아무리 길어도 그걸 한 모듈로 해도 관계는 없지. 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작성하고 완료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디버깅도 해야 되고 오류가 많이 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디버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디버깅 할 때 길다. 엄청 하기 힘드는 거야.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뭐 우리가 모듈이라는 의미가 그냥 논리적인 의미, 논리적인 단위의 의미인데 본인한테 달리는데 너무 긴 거는 좀 그렇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더 나눌 수 있다면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어 주는 게 좋지. 여기도 보면 고양이 읽고 집어넣고 개 읽고 집어넣고 이렇게 나눴잖아 별도로. 이걸 뭐 사실 하나로 해도 되긴 되지. 그냥 리드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처리하는 거 하나 해도 되지. 그럼 너무 길어지긴. 그래서 고양이 읽어서 고양이 저장하고 개 읽어서 개 저장하고를 따로따로 다른 모듈로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단촐해지는 거지. 비슷하지. 어차피 얘가 기계어로 바뀌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실행하는 관점이 다 똑같아. 내가 작성할 때에 얼마나 편한가의 이야기지. 그런 기계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실행할 때 최종 실행 단계에서는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뺀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라인 이거 프로그램을 한 줄로 했다, 뭐 모듈별로 했다, 의미가 없어. 어차피 실행은 자기가 쭉 이렇게 하는 거나 여기서 조금 가서 이렇게 하는 거나 실행 그 순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실행하다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실행하고 돌아오고 먼 것 같지만 컴퓨터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메인 메모리가 위에 실행하는 거하고 밑에 실행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소스 레벨로 예를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내가 확신해야 되니까 내가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해.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그리고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 이걸 수정하기 쉽도록 하는 게. 자, 일단은 원타임은 여기서 끊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거는 테스트 코드로 가지고 할 거야.